안녕하십니까. 동로사주TV 우동로입니다. 오늘은 60갑자 일주분석 35번째죠. 무술일주입니다. 무진 일주와 비슷하죠. 토를 지지로 갖고 있는 무토의 역할이 진토와 술토다. 진토 속에는 을계무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고, 그 다음에 술토에는 신정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진토는 절기상으로 3월을 얘기하죠. 술토는 9월을 얘기합니다. 토라고 하는 거는 계절의 환승장과도 같다. 그래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다음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승장이다. 물상학적으로 보면 무토는 넓은 광활한 토를 얘기하죠. 공이 광활한 토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본성에 갖고 있는 진토와 본성에 가지고 있는 술토는 이렇게 성분이 전혀 틀리죠. 자, 진토는 우리가 니토라고 합니다. 진흙과 같은 토다. 니토다. 술토를 우리는 조토라고 하죠. 조토라고 한다. 마른 토다. 마를 조자를 쓰죠. 토는 광활한 토를 얘기하지만 토가 중첩되어 있는 형상이죠. 광활한 토가 중첩되어 있다. 진흙과 같은 토와 중첩되어 있고, 뭐 사하라 사막 같은 토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바짝 마른 토와 중첩되어 있다. 우리가 이 첩첩산중이라고 하는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무토가 해야 될 역할은 하나인 것 같다. 무토라고 하는 거는 음과 양이 만나 교류를 상징하죠.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한 중재자에 붙어있는 지지가 진토와 술토가 붙으면 우리는 괴강이라고 합니다. 괴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주보다도 좀 세다. 마치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데 완장을 누른 듯한 모습입니다. 하나는 봄에서 여름으로, 봄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기운, 성장해서 번성하는 기운들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무토와 이미 꽃이 지고 열매가 튼실하게 맺히는 그 열매로 들어온 신금이 상관이죠. 둘 다 괴강을 갖고 있지만은 무진과 무술의 차이는 본성에서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죠. 무술의 본성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행동력을 얘기하죠. 금상관입니다. 금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행동력인데 예리할 수 있고 날카로울 수 있다. 또 한 가지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월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뭔가 드러내놓고 싶어하는 욕망계다. 근데 그게 반짝반짝 빛나야 된다. 보석바드 같은 신금을 물상학적으로 또 우리가 면도칼과 같다. 면도칼, 날카롭다라는 얘기죠. 상관, 말의 행동력이 날카롭다. 그래서 무술일주는 뭔가 설기대 나오는 기운을 품고 있다. 무진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첩첩삼중이지만은 뭔가 설기대 나올 것 같은, 그래도 한 성깔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게 무술이다. 둘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저 같은 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토를 가진 일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가늠이 안 되는 것 같군요. 더구나 일지도 이렇게 토로 첩첩삼중이면은 이분들은 남자 여자 공이 포용력이 있다,
둘 다 포용력이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은 갖고 있지만 진토와 술토가 가지고 있는 술토 속의 상관과 무게합, 화되고 을목, 목생화하는 관인상생의 기운이 강한 무진과 같은 두터운 비견을 가지고 있지만 수와 토가 만나서 그 비견이 개수와 만나서 화로, 그래서 무토에게는 인성이 되고 자체 비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장간의 정화라고 하는 인성이 있는, 무진보다는 무술이 더 고집스러워 보일 수 있겠다, 뚝심이 있겠다. 무진에서의 무토는 개수와 암합이 돼 가지고 화로 화합니다. 그래서 무진 일주보다는 무술 일주의 고집이 훨씬 더 강함을 엿볼 수 있죠, 본성으로요. 또 한 가지는 뭔가 비수를 품고 있는 상관이죠. 비수를 품고 있는 듯한 어떤 모습이 무진과는 확연하게 틀린 괴강일주다. 무진이나 무술도 여자 일주 중에서는 미인들이 많죠. 한고집하는 사람들이고 한가오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은 지장간에 있는 성분으로 보아 무술은 상관이라는 감성계를 쓰는 상관 중에서 금상관이 제일 예리하고 날카롭죠. 그래서 꾹 참고 있다가도 한마디 탁 내뱉는 그러한 그 상관이 치명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두 일주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누가 더 유리하겠냐라고 하는 거는 본성에서 판결이 나지 않을까요? 예, 무술일주는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도 툭 튀어나오는 상관에 의해서 관이 깨질 수 있지만, 무진은 무게 합화되며 을목은 물론 관으로 유지가 될 수 있죠. 물론 을목을 공구로 봤을 때 우리는 호미로 표현하고 간목을 쟁기로 표현하지만, 관이라고 하는 걸 직장이라고 얘기한다면 관인상생되는 무진이 더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무술은 언제든지 상관으로 인해서 직장 생활이 깨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술은 갖고 있는 정의나 비견을 논하기보다는 상관의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진은 무토라고 하는 비견,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주체성이라든가 뚝심이 정제와 합이 돼서 정인으로 되는 제극인이 되는 일주인 반면, 무술은 자체 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성을 얘기하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마치 인생의 멘토와 같은,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상관이 있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기에는 무술보다는 무진이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같은 괴강이면서 무토가 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절기로 표현한다면 봄과 여름까지의 중재자로서의 역할과 가을과 겨울로 가는 환승장으로서의 무토의 역할이 지지로서 판가름 나지 않겠느냐. 진토는 우리가 니토, 진흙토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술토는 조토, 말을 조자를 써서 조토라고 합니다. 금으로 가서 수로 간다. 금생수하는 그러한 역할로서의 무토와 목생화하려고 하는 무토의 역할은 생명을 키우고 성장하는 무토의 역할과 그 생명을 보존하고 세세 전달하기 위한 전달자 혹은 중재자로서의 역할,
무토를 얘기하는 거겠죠. 술토는 우리가 12지지로 개를 의미하고요. 진토는 용을 의미합니다. 술일에 태어난 사람들이나 술시에 태어난 사람, 그 다음 술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꿈을 많이 꾸죠. 마치 술토를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생각한다면 신금을 잉태하고 있는 마치 산모와도 같다. 무술이나 무진이나 괴강일주인데 하나를 톡 집어 어떤 게 더 세냐, 누가 더 주체성이 있고 누가 더 흔들릴 것 같지 않냐라고 얘기한다면 전 감성적으로는 상관을 쓰는 무술이 세 보이죠. 그렇지만 자기 감성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드러내지 않는 무진을,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진이 더 세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감성기를 쓰는 무술은 화산으로 비유한다면 화라산과 같은 존재고, 무진은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이다. 휴화산 같지만은 무술과 무진을 생고로 비교하기보다는 무토의 역할이 봄과 여름의 중재자로서의 역할과 가을과 겨울로 넘어가는 그러한 절기의 무토의 역할이다. 일주의 본성도 확연하게 틀릴 수 있죠. 자, 사주에는 나쁜 사주가 있고 나쁜 일주가 있고 좋은 일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날에 풍부받은 일주의 본성을 가지고 이 본성이 어떻게 사회화돼서, 나쁜 본성은 어떤 교육에 의해서 발현되지 않고 좋은 본성들은 나와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사주란 좋은 사주가 있고 나쁜 사주가 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주 또한 육식갑자 중에서 어떠한 일주를 갖더라도 풍부받은 무토가 무진 일주가 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무토와 무술 일주가 갖고 있는 그 너그러움과 포용력의 한계가 일지에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어떤 일주가 나쁘고 어떠한 일주는 좋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가 어떻든 간에 무토일간의 역할이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도 무술 일주에 대한 사주를 감명해 보겠습니다. 예, 곤명입니다. 2003년 1월 25일 양력 인시에 태어나신 분이네요. 무술. 제가 사주 본 기억으로도 상당히 이쁩니다. 무술 일주들의 특징이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되게 외향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거는 괴강이다, 그런 것 같아요. 자, 무토 법륜도를 그려야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귀찮더라도 법륜도를 그리세요. 자, 무토, 그 다음에 술토 지지로 와 있죠. 그 다음에 축토는 겁재로 와 있고요. 오화는 정인으로 와 있고, 임목이 간목도 있고요. 그 다음 개수, 신수는 편재로 와 있습니다. 이렇게 토가 중첩돼 있다. 거기다 겁재 축토가 월지에 있으니 토가 아주 세게 들어와서 신왕한 사주고, 오화 정인이 들어와 있죠. 강왕한 사주죠. 도대체 토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면 보통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의 사주로 봐서 간목이
용신이다. 목이 용신이다. 우리가 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분이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목표고, 인생을 살아가는 법도, 그 다음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교과서와 같은, 그 다음 스케줄러와 같은, 그 다음에 인생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나침판과도 같다. 여자한텐 관이 직장, 남편이다. 자, 목이 용신이면 수가 시신이죠. 무, 개, 합, 화, 시신과 합이 돼서 인성으로는 제극인 사주입니다. 자, 토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무술이나 무진도 마찬가지지만, 토가 이렇게 중첩된 사람들이 식상계로 설기가 나오지 않을 때 고민의 강밀도를 얘기하죠. 남들보다 고민의 강밀도가 상당히 깊고도 넓다. 또 한 가지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 그래도 그나마 수기운이 있습니다. 수기운이 없었을 때 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건강은 상극으로 보라 그랬죠. 치병의 도라고도 하죠. 상극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임수나 계수가 사주 원국에 없었다면 상당히 여성분은 하초, 콩팥이 안 좋을 수 있고 자궁도 안 좋을 수 있다. 그 다음 오장육부로는 신장을 또 얘기하죠. 신은 신주골이라 그래서 뼈를 주관하고요. 간이라고 하는, 간은 간주근이라고 해서 근육을 주관하죠. 수는 혈액을 만드는 원료이자 공급처입니다. 혈액을 만드는 목에 이 수가 없다면 아마 이 학생은 빈혈 증상도 상당히 심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그나마 이렇게 수가 원국에 있어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지만은 워낙에 토가 운에서, 세운에서, 대운에서 계속 들어온다면 자궁이라든가 콩팥 쪽, 신장 쪽 혹은 뼈 쪽이 상당히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예견할 수 있죠. 이분의 사주에는 목이 용신이다. 뭔가 계속해서 자극을 줘야만이 식상계로 가는, 그렇다면 운에서 목이 들어와야 되고 또 지지에서 수가 들어온다면 이분의 건강과 운도 길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무술 일주에 대한 본성을 분석해 봤는데요. 어쨌거나 무술 일주는 무진과 더불어 괴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괴강이라고 하는 건 남 밑에서 일하기보다는 자기가 주체성을 가지고 일하기를 좋아한다. 남 밑에 일하기를 싫어한다라는 특성과, 무진에서 얘기하는 그 주체성과 무술에서 얘기하는 주체성의 본성계가 사용하는 성분도, 무술은 신금의 방점을 찍을 수 있고 무진은 제극인의 방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술 일주에 대한 본성을 간략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